안녕하세요. 청년들을 위한 뉴스만 골라서 맛있게 말아드리는 청년밥상 셰프 승현입니다.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일자리로 가져왔어. 쉬는 청년 취업 눈높이는 최소 연봉 2,823만원, 통근 시간 1시간. 연봉 2,823만원, 통근 시간 63분. 야근은 주 3회? 람쥐야, 이 직장 어떤 거 같아? 그냥 흔한 K 직장 아니냐? 청년들이 꼽은 반드시 갖춰야 할 사내 시설이 1위가 뭐였는 줄 알아? 바로 청결한 화장실이었어. 청결한 화장실이기만 하면 그래도 다닐만 한데? 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너무 착하지 않아? 2위는 사내 식당 아니면 카페, 3위는 냉난방이 보장된 근무 환경이었는데 사실 2위는 아닌 곳도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위 냉난방이라는 건 조금 충격이었어.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에어컨 보급률이 90%를 훨씬 넘는데 이런 냉난방 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아직도 다수라는 거지. 심지어 올해 쉬었음 청년 수가 42만 1000명으로 역대 최대 발생했는데 첫 직장에서 이런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직을 경험하고 잠시 쉬는 이 쉬었음 청년으로의 루트가 많은 거래. 실제로 이들이 꼽은 최소 연봉은 최저임금에서 약 12%밖에 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알바보다 12%만 높으면 어찌됐든 다닐만 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 뉴스 메뉴 어떤 것 같아? 청년들이 욕심이 많다? 이건 김밥에 김 넣는 정도라고. 태태. 첫 번째 메뉴는 조금 씁쓸했다면 두 번째 메뉴는 2026년 예산안에서 청년들이 쏙쏙 뽑아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로 준비해봤어. 첫 번째 정책, 청년 미래 적금이야. 월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216만 원을 추가해서 총 2016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연봉 6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야. 저번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었었는데 이번에는 1에서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추가됐다는 게 장점이야. 두 번째 정책, 대중교통 정액 패스야. 대중교통 부담을 확 낮춰준대. 월 5에서 6만 원으로 대중교통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는 거야. 작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기후동행 카드 같은 건데 청년들이 왔다 갔다 출퇴근할 때 조금 부담이 덜해질 수 있겠지? 세 번째 정책,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 그리고 식비 지원이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인센티브랑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 지원을 해준대. 마지막 정책, 월세 지원 정책. 총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이 돼. 월세를 2년간 지원하는 건데 이걸 상시화할 거고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2만 7천 가구에서 3만 5천 가구로 확대한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월세에 대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드는데 넌 어때? 와, 이번 메뉴 완전 맛돌인데? 근데 잠깐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예산안도 늘어났겠지. 이번 예산안은 작년보다 무려 8.1% 늘어난 규모인데 문제는 세금이 줄고 있는데 지출은 늘어난다는 거야. 미래 청년들이 빚을 떠안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랑 지금이 골든타임이어서 지금 당장 돈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붙고 있어. 어떤 게 맞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청년의 입장으로는 미래 세대인 우리가 나중에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조금은 드네. 넌 어때? 맛있는 메뉴긴 한데 계산서는 내 앞으로 나왔네. 세 번째 뉴스는 엄마 아빠는 비혼, 작년 혼인에 출생아 5.8% 역대 최고라는 기사인데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에는 21.5%였는데 24년에는 37.2%로 증가한 거야. 결혼 꼭 해야 해? 사랑하면 된 거지. 한 잔해. 잠깐. 한 잔은 하고 싶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한국에서 이런 비혼 출생을 해도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이나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호장치까지 없다는 거지. 아예 논의가 안 된 건 아니야. 생활동반자법이라던가 비혼 출산 지원법이 계속 국회에서 추진은 되고 있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생활동반자법은 사실혼 동거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 그리고 비혼 출산 지원법은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과 같이 사유리 같은 사유인데 난임 부부에서 비혼 여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거야. 애 낳는 게 국력이라더니 왜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구나? 다음은 사이드 메뉴 하나 가져와 봤어. 사찰 소개팅 경쟁률이 100대 1이래. 절에서 남녀 만남을 주선해주는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에 24명의 참가자를 뽑는데 무려 2620명이 지원을 했대. 2023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결혼하게 되는 커플이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무려 3커플이나 된대. 절로 갔더니 연애도 절로 되는구나. 솔직히 결혼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나야 하는 마음이 크잖아. 스님이 주선해주는 소개팅 그리고 절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가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실제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묘장 스님은 100마디 설법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어.
오늘 마지막 요리는 아까도 살짝 나왔던 주거 메뉴. 월세 사는 청년들이 평균 월급의 20%를 월세로 지출한대. 월급이 280만 원이라고 하면 매월 56만 원을 월세로 지불하는 거지. 지금부터는 전세로 다가구 혹은 다세대에 살고 있거나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옮기고 싶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니까 잘 들어둬. 월세방에서 전세집 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 기준 한도를 126% 이내 한도로 변경했어. 이 조치로 전세 매물이 확 줄어들 전망이래. 전세 계약을 할 때 보통 보증보험이라는 걸 들거든? 보증보험은 내가 낸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해서 돌려주는 거야. 보증기관들도 심사를 통해 안전한 집에만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뜻.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매물들이 많아지고 전세 매물은 그만큼 줄어들 거란 뜻이지. 게다가 아파트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빌라 같은 그런 매물들에 더 타격이 있을 전망이야. 전세 맛보여준다더니 시식도 못하게 생겼는걸? 지금부터는 이미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될 정보야. 2023년 하반기에 체결한 수도권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의 약 27%가 새로운 대출 보증 기준으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는 2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 보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보다는 경기, 경기보다는 인천 지역에서 신규 전세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대. 오늘 청년밥상은 여기까지. 가장 맛있었던 메뉴 댓글로 말아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플리즈. 다음 주에도 맛있는 메뉴로 찾아올게요. 안녕.